네, 반갑습니다. 대방중 2학년 학생 여러분, 기말고사 대비는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일주일 남은 시험 앞을 두고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은 어떤 부분이고 또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밑에 시험지가 있으니까요. 시험지를 다운 받으셔서 한번 같이 풀어보고 풀이식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인데요. 다음을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y를 없앴다 그랬거든. 그 y를 소거했더니만 이런 식이 도출됐대요. 괜찮죠? 그 y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 위에다 2배를 해야 되겠네. 그럼 6x-2y는 16이 될 거고요. 밑에는 그대로 쓰셔도 되니까 5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괜찮죠? 따라서 위에서 아래 거를 더해 보셔야 되겠네요. 더하게 되면 11x는 13 이렇게 뜨게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원했던 식이랑은 어때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상수항은 13인데 얘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좌변과 우변에 16씩 뺐다 라고 이해하시면 괜찮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은 a 값이기 때문에 a가 얼마다? a가 이제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x 또는 y를 없애기 위해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일 거예요. x를 없애도 되고 이제 y를 없애도 되는 거죠. 그럼 좋아. x를 먼저 없애봅시다. x를 없애보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주기 위한 거니까 얘는 4고 3이니까 12로 맞추시면 되겠네. 따라서 1번 식에다가는 3을 곱하시고요. 2번 식에다가는 4를 곱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둘의 부호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빼주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보시니까 다가 하나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두 번째, y를 없애봅시다. y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지? 이제 5y랑 2y인데 1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1번에는 2를 곱하시고요. 밑에 2번에는 2를 곱하시고 2번에는 5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10으로 맞춰질 건데 문제는 둘이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해버리시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정답은 나랑 다가 들어간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런 문제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A, B를 서로 바꾸어 놓고 풀었대요. 포인트네. A, B를 서로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만 해가 얘가 나왔대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봐? 그렇지. 실제 A, B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A 대신에 B를 넣어보자. BX 플러스 B 대신에 A를 넣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8. 또 하나는요.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해가 얘가 됐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보자. 괜찮죠? 오케이. Y 대신엔 1을 넣고요.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Y에 1을 넣으니까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위의 식이. 밑에 식도 마찬가지. Y에 1을 넣게 되니까 얘는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는 X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2A 이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 A, B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밑에 거에 그냥 2배를 하겠습니다. 밑에 거에 2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이퀄 마이너스 4거든요. 따라서 얘랑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는 더해 주시면 되겠죠. 더하면 마이너스 3A 이퀄 마이너스 12니까 A가 4네요. A가 4면 그대로 대입해 볼까? 얘가 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B 값은 얼마예요? B 값은 2가 마이너스 그렇죠. 얘가 4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12니까 B는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가 4고 B가 6이라는 걸 얻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귀찮지만 A에 4, B에 6을 넣는 거죠. 4를 넣으시면 4x 플러스 6y는 이제 마이너스 8 밑에 것도요. 이제 B에 6을 넣는 거니까 얘가 6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죠? 귀찮아. 그쵸? 따라서 얘는 약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4. 얘도 2로 약분하시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결국 요거식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네요. 괜찮으시죠? 귀찮아. 실제 해보시면 x에 1이 들어갈 거고요.
1 넣으신 다음에 y 몇을 넣으시면 됩니까? 1이면 2니까 넘어가니까 아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가 정답이어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B를 바꿔놓고 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계산식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값을 구하여라. 뭐 그런 내용인 건데 문제는 요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아, 그래프 입장에서 따지면 일치한다는 소린 거잖아. 그러니까 아, 밑줄을 그었을 때 모든 값이 다 같아야 됩니다. 왜?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 조심하실 거는 위에는 괜찮아요. 4x 플러스 3y는 2 괜찮습니다. 근데 밑에 식 보시면 8x 플러스 6y인데 문제는 요 전개하신 마이너스 6에는 절로 넘겨주셔야 되겠지. 상수항이니까. 따라서 요렇게 꼴을 똑같이 해놓고서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해보시면 8분의 4 하니까 2분의 1이라는 소린 건데 두 번째도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요. 아, 둘 다 2분의 1이에요. 그 마지막 거인 6a-5분의 2도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얘 몇 배? 곱하기 2배. 얘도 몇 배? 곱하기 2배니까 아 6a-5 값이 4가 되면 됩니다. 맞죠? 따라서 6a 값이 9니까 a 값은 이제 2분의 3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정답이 5번인가요? 네, 5번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요. 문제 보시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아, 얘 x, y 값이 모두 뭐가 된대? 정수가 된대요. 정수. x, y 값 정수가 돼야 돼. 근데 식을 보니까 미지수가 3개예요. x, y 말고도 a가 더 있거든? 그럼 계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정수라고 해보면 얘 정수예요. 그럼 얘도 정수거든? 그러면 아 y는 자동적으로 정수가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x만 정수가 되면 돼. 또는 y만 정수면 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정수가 되면 나머지 거는 볼 것도 없이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아 x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미지수 a 때문에. 그러니까 y를 없애보자는 거죠. 아 무슨 말이에요? 위의 식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밑에 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2배를 하는 거죠. 왜? x 없애려고 값. 맞죠? 따라서 위 시에서 아래 식을 빼시면 얘가 5-2ax가 될 거고 얘 이퀄 5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x가 5-2a분의 5가 될 거예요. 아, 얘 값만 뭐가 나오면 된다? 그렇지. 얘 값만 정수가 되면 y는 자동으로 정수입니다. 맞죠? 그럼 얘가 정수라는 소리는 마이너스도 된다는 소리니까 다시 말하면 이 5-2a라는 게 5의 약수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5-2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맞지? 5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겠죠. 값. 따라서 실제로 해보시면 아 얘가 1이 되려면 a 값은 몇입니까? a 값은 2가 되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면 3이 되면 될 거고 그치? 5가 되려면 몇이면 돼요? a가 5가 되려면 2분의 얼마입니까? 5가 된다는 건 a가 몇이야? 실제로 해보시면 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몇입니까? 아 잠시만 얘가 5가 돼야 되죠? 오케이 빵 맞네. 그 다음 얘는요? 2분의 몇입니까? 2분의 10이 되면 되겠네. 2분의 10 맞죠? 따라서 요 4개 값이 되는 거니까요. 아, 이 될 수 있는 a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a 값의 합을요. 맞죠? 그러니까 아, 요 4개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 얘는 5라는 소린 거니까 다 더하면 2, 3, 0, 5니까 정답은 이제 1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활용인데 약간 우리가 알던 기존의 활용과는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문제를 한번 보시죠. 형과 동생은 집에서 각자 출발해서 야구장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동생 집이 여기 있을 거고 이제 형 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어떤 야구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동생이 먼저 출발해서 시속 25km로 갔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출발했어요. 이렇게 25km로 시속. 형은요? 형은 시속 50km로 갔대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동생이 5km를 간 후에 형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5km를 간 이후에 형이 출발했다는 소리인 거죠. 기존 문제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기존 문제는 동생이 먼저 출발한 후 뭐 10분 후, 뭐 20분 후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이번에는 거리를 주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되게 쉬운 게 시간당 25km를 갔거든요. 시간당 25km. 근데 5km를 갔어요. 그러면 5분의 1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5분의 1 시간을 먼저 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12분을 먼저 간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동생이 5분의 1시간 먼저 간 다음 형이 갔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됐대? 결국 동시에 도착했대요. 동시에 도착했구나.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형이 집에서 야구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 시간을 각자 XY로 잡아보자. X, Y 이렇게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맞추죠. 동생이 간 시간은요, 형이 간 시간보다 5분의 1 시간을 먼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해져야 되겠지, 값. 괜찮으시죠? 그 다음, 동시에 도착했다. 형도 동생도 딱 도착했을 때 동시에 도착했대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 말은 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값. 괜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형의 시속에서요, 동생의 시간을 곱하셔야 되겠지. 맞습니까? 50x가 뭐랑 똑같다? 25y랑 똑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약분을 하시면 이제 2x가 y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y 대신에 몇을 넣어주면 돼? 2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x 플러스 5분의 1이니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넘어가시면 x가 얼마다? x가 5분의 1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y가 얼마입니까? y 값은 여기에 2배 된 거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2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맞죠? 근데 문제는 형이 집에서 야구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맞죠? 정답 몇 분? 12분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풀던 문제랑 기존에 조금 다르죠? 연습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수연이와 예지가 가위바위보를 하여서 이긴 사람은 3칸 올라가고, 오케이. 이긴 사람은 3칸 올라가고요. 진 사람은 2칸 내려가기로 했어요. 맞죠? 그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비기는 경우가 없대요. 비기는 경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수연이가 있고 예지가 있게 되면요. 수연이가 이기고 수연이가 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긴 횟수를 X라고 하고 진 횟수를 Y라고 하시면 예지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진 게 예지가 이겼으니까 요런 구성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수연이는 7계단을 올라가 있었대요. 그럼 해보자. 수연이는 이겼어요. 몇 칸 올라가지? 3칸. 그러면 3x. 졌어요. 몇 칸 내려오지? 2칸. 3x-2y가 7일 거고요. 그 다음 예지는요. 2칸 올라가 있었대. 그러니까 예지가 이기는 거는 y번이니까 3y 2x가 2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맞춰줘? 6으로 맞춰줄까? 위에는 2, 밑에는 3을 곱할게요. 2를 곱하시면 6x-4y는 14. 밑에다가는 3을 곱하셔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9y는 6이 될 테니까 둘이 더해보자. 더하시면 x는 소가 될 거고 5y 값이 20이니까 y는 4. 맞죠? y가 4면 x는 얼마입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 5가 되겠네요. 5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건 예지가 이긴 횟수니까 예지가 이긴 횟수는 y가 되겠네요. 따라서 y 몇이다? 4. 그래서 4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8번 문제입니다. 유난히 좀 활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변별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분명 변별성을 가질 거면 이번 시험에서 1차 함수랑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A가 10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복지관까지 가려고 한다. 처음에는 분속 50m로 가다가 B의 집 앞에서 B를 만나서 함께 40m로 걸어서 10시 35분에 도착했대요. 맞죠? 무슨 소리야? 맞죠? 그려볼까? 자, A 집에서 이 복지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B 집을 거쳐가나 봐요. 따라서 처음에는 분속 50m로 갔어요. 50m로 가다가요.
B의 집 앞에서 B를 만나서 함께 40m로 갔습니다. 분속. 그랬더니만 10시에 출발했는데 10시 35분에 도착했다. 뭐 그런 내용인 거지, 값. 맞죠? 근데 A가 걸은 거리가 모두 1600m래요, 값.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600m라는 거네, 값. 이해됐죠? 이때 A의 집에서 B 집까지의 거리와 B 집에서의 복지관까지의 거리니까 요 길이 X, 요 길이 뭐 Y라고 한번 해보자, 값.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 플러스 Y가 1600m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따질 수 있는 건 시간이지, 시간. 맞죠? 시간이잖아. 따라서 속력분의 거리, 50분의 X예요. 플러스 속력분의 거리, X분의 Y 이퀄 얼마나 걸렸다? 35분이 걸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얘는 분속이기 때문에 35분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이었으면 어떻게 해줘? 분속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값. 괜찮으셨나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Y 값이 600이 될 거고요. X 값은 얼마다? 1000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제 A 집에서 B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였지? 1000. 그 다음 B에서 복지관까지 600이니까 정답이 이제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거속시 문제인 거네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은 끝나고요. 1차 함수로 넘어갔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Y가 X의 함수가 아닌 거래.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 X 값이 변할 때 Y 값도 변하면 되는데 대신 몇 개로만? 한 개로만 변해야 됩니다. X 값이 변할 때 Y 값도 한 가지로만 변하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이 볼까? X를 제곱한 값 Y, Y는 X제곱. 함수 맞나요? 뭐 함수 맞아요. 왜? X 1 넣어봐, 1이지. 4 넣어봐, 16이지. 10 넣어봐, 100이지. X가 변할 때 Y값 하나로만 변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 자연수 X의 소인수의 개수 Y래요, 값. 그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얘를 5라고 해보자. 5. 맞죠? 그럼 소인수는 몇 개예요? 한 개가 되겠지, 한 개. 그치? 10이라고 해볼까? 10. 10이면 소인수가 몇 개지? 2 곱하기 5니까 2개. 얘도 맞네요, 함수. 맞지? 오케이. 1번, 3번 함수 맞아요. 4번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X인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Y는 2파이R이잖아, 2파이R. 그치? 함수 맞습니다. 5번도요. 세로의 길이가 X고 둘레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이 둘레의 절반에서 세로를 빼시면 되는 거니까 함수가 맞아요. 맞죠? 하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절대값이 X인수 Y입니다. 예를 들어봐. 절대값이 5라고 하시면 Y값은 플러스 5도 되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5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지. 따라서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서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다면 1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그쵸? 하지만 얘는 함수를 물어봤으니까 X값이 변할 때 Y값도 한 가지로 변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자, 함수 fx에서 fx가 나와 있네. 4x-8이라고요. 이때 f3을 a라고 했대. 오케이. f3을 넣어보자. x에 3을 넣는 거니까 4, 3, 12-8이니까 4. 요게 a가 되겠네요. 4가. 마찬가지. a가 4였으니까 4를 넣으라는 소리인 거니까 f4. 4, 4, 16, 16 빼기 8이니까 이제 8이 되겠네요. b가 8입니다. 따라서 2를 더하면 몇이다? 12가 되는 아주 허접한 기본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요거를 조금 활용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수 a분의 3은요. 소수로 고치면 순환소수로만 나타내는데요. 제가 뭐라고? 순환소수래, 순환소수. 근데 1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3,a를 지나는 것이 존재할 때 그 1차 함수를 구하세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괜찮으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를 지난다는 거니까 함수 입장에서 지난다는 건 무조건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된다는 말인 거잖아.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F3이 얼마 나와야 돼? F3이 A가 나와야 된다 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F3을 다 구해보자. 각각이 fx라고 가정하신다면 F3은 3 넣는 거니까 어떻게 돼? 6 더하기 6이니까 얘는 12가 됩니다. A 값이요. 그쵸? 얘는요.
3을 넣으면 3, 3은 9니까 얘는 30이 되게 되고요. 또 3을 넣으면 15 더하기 12니까 A 값이 27이 될 거예요. 얘는요. 3을 넣으시면 21 빼기 9니까 A 값은 또 12가 될 거고 얘도 A 값이죠. 마찬가지 3을 넣으시면 9, 3, 27에서 25를 빼니까 A 값은 이제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A 값들 중에서 그치? 이런 A 값들 중에서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데 순환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대입해보자. 11을 대입하시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유한소수입니다. 마찬가지 30을 넣으시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은 유한소수지. 27을 넣으시면 9분의 1입니다. 벌써 정답 나왔네요. 맞죠? 4번 11을 넣으면 마찬가지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될 거고요. 2를 넣으시면 어떻게 돼? 2분의 3도 유한소수죠. 왜? 분모에 2밖에 없으니까요. 맞죠? 따라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좋은 문제죠.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차함수 그래프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이건 너무 쉽네.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소리는 y는 2x 플러스 2에서 뒤에 a만큼만 더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몇을 지난대? a점 4,6을 지난다. 자, 지난다 그럼 무조건 뭐지? 대입하면 성립이 된다 라는 말이겠죠. 4를 그대로 넣어봅시다. 8이니까 얘가 10 더하기 a,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3번입니다. 13번 문제만 보시면요. 세수 ABC에 대해서 ABC의 부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때 얘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바른 것을 구하여라.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는 얘를 딱 다시 써볼까?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C는 0이라고 쓰시면 잘 몰라요. 어떤 그래프인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Y는 이라는 1차함수로는 변형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A, B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호가 다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요. B랑 C는 부호가 서로 같았으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도 플러스고 Y절편도 플러스니까 어떤 그래프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차함수 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P,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번 시험에서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조금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은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울기는 음수고 Y절편은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겠지. 이렇게. 그 다음 Y절편은 2가 되고 X절편은 얼마? 몇이 돼야지? 0 됩니까? 3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요 점이 무슨 점이? 요 점이 이제 P점이 될 거고, 맞죠? 아니죠. 요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P점. 요 점이 이제 Q점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때 R점이 4,3일 때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4,3이 어디 있을까? 3이니까 4,3이면 여기 있겠네요. 4,3 이렇게. 여기 R점입니다. 맞죠? 따라서 구하라는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값. 괜찮으시죠? 자, 이거는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전체 사각형 넓이가 얼마지?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3이니까 전체 12가 되겠죠. 12에서 빼시면 됩니다. 뭐를요? 1번 넓이와 2번 넓이와 3번 넓이. 다시 말하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을 제외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넓이는 요게 3이니까 여러분 1번 넓이는 요게 1, 요게 4입니다. 따라서 1번 넓이는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2번 넓이는요.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는 얼마였지? 3이었거든.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 될 거고 마지막 3번 넓이 여긴 1이 될 거고 3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다 더하시면 5에서 얘를 더하니까 2분의 얼마예요? 13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따라서 12에서 2분의 13을 제외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2분의 24에서 2분의 13을 뺀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1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이처럼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래프를 좀 명확하게 그려서 푸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대. 이렇게 값.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사각형이 있대. 오케이. 다시 그려보자. 또 그래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같이 한번 그려볼까? 2,3 뭐 2,3 이렇게 A점. 다시 그려볼까? 너무 삐딱하다. 다시. 자, 2,3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A가 2,3.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2,1. 그 다음 C점의 좌표는 4,1. D점의 좌표는 4,3. 어떤 이런 사각형이 있다는 소리네요. 이런 사각형. 직사각형이네. 그치? 근데 1차 함수 얘 그래프. 어떤 그래프지? y는 ax-1의 그래프래요. 저 그래프의 특징이 있지. 어떤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a 값은 기울기여서 잘 모르지만 항상 0,-1이라는 값을 지나죠. 0,-1은 항상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이 이 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지나면 다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나는 마지막 점. 요렇게 지나면 만나게 되겠죠. 또요? 그렇지. 요렇게 지나면 만나게 되는 거니까 요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항상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2,3을 대입하시면 되겠네. 2,3을 지나는 거니까. 따라서 2,3을 대입하시면 2a-1이 3이니까 a 값은 2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가 a가 2입니다. 기울기가요. 그 다음 두 번째. 4,1을 지날 때인 거죠. 오케이. 두 번째니까 어디를 대입해? 이제는 4,1을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a-1은 얼마야? 1이니까 a 값은 2분의 1입니다. 요 경우가 a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는 2분의 1 이상이면서 2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프를 잘 그려서 따라오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이번 시험에서 100%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무슨 말이야? 그렇죠. 기울기가 서로 이제 같다는 소린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요점에 몇 컴마 몇이야? 뭐 2, a. 요점에 몇 컴마 몇이야? 5, 마이너스 a 플러스 7.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둘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고 얘네의 기울기도 어때요? 같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돼. 기울기가 뭐지? x 변화분의 y 변화분. 여기서 얘를 빼시면 3분의 여기서 얘를 빼시면 a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시면 3분의 여기서 얘를 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7.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죠. 따라서 넘어오시면 3a 값, 넘어가시면 3이니까 a는 얼마입니까? a 값은 1이 되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을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두 1차 함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y는 2x고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래요. 이때 이 두 점 BC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y는 2라는 걸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사각형이 생기는데요. 이 사각형이 뭐야? 정사각형이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맞지?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하나를 잡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좀 확대해 볼까? 문제를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확대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잡겠습니다. 뭔가 미지수를 잡아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냐면 A, 2가 될 거예요. Y 값은 2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요 Y는 2X에 대입한 거니까 A를요. A는 2A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실제로 봐봐. A를 넣으면 2A 맞잖아요. Y 값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가 정사각형이라 그러기 때문에 요거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뺀 2a-2가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정사각형이라면서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요? 같아요. 얘도 다시 보면 2a-2입니다. 길이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a에서 2a-2만큼 앞으로 간 거기 때문에 뒤로 더해주신 3a-2가 요 점의 x좌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x좌표엔 3a-1을 여기 대입한 값이겠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a-2 플러스 8이니까 다시 말하면 10-3a가 될 겁니다. 누가요? 요즘의 좌표가요. 3a-2, 10-3a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지. 그럼 끝났습니다. 왜? 이 둘은 평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 다시 말하면 2a랑 10-3a가 같았기 때문에 5a가 10,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a 값이 2가 된다는 걸 얻으실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건 넓이잖아, 넓이.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a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 곱하기 2인 넓이가 이제 4가 되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맞죠? 이처럼 미지수를 뭔가 잡으셔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활용해서는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18번입니다. 자, 두 그림은 또 1참수가 되어 있네요.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3x 플러스 p고요. 얘가 2분의 1x 플러스 q래요. 오케이. 근데 이 두 그래프가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네요. 값.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p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p가 될 겁니다. 물론 x좌표는 0이죠. 아니면 요 점의 좌표는요? y좌표가 q니까 얘는 q가 될 거예요. 값.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제 a, b 대 b호가 3대 1이래요. 요게 몇 대 몇? 3대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냐. 3대 1 값. 괜찮으시죠? 그럼 비율을 쓸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q는요, p랑 같아지려면 4배를 하면 되겠네요. 맞죠? 비율이니까 1대 얘가 3이니까 1대 4가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비율 값이.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p 대신에 4q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때 x절편도 나와 있네요. x절편 구해보자. x절편은 얘가 0 되는 값인 거니까 얘는 3분의 p가 될 거고요. 얘도 얘가 0 되는 값인 거니까 얼마면 됩니까? 마이너스 2q면 되겠네요. 값. 괜찮으시죠? 근데 요 길이 값이 얼마래? 요 길이 값이 10이래요. 10. pq 두 개 나와 있어. 어떻게 풀지? 미지수 통일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p 대신에 3분의 4q를 써주시면 되니까 요 길이 값은 오른쪽의 좌표에서 왼쪽의 좌표를 빼는 거니까 3분의 4q 플러스 2q인 3분의 얼마입니까? 10q가 될 거고 얘가 10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q가 얼마입니까? q가 3이 될 거고 q가 3이면 3을 대입하시면 p는 얼마다? 12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하고 12가 될 거니까 정답이 얼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이처럼 비례식을 좀 이용하는 문제들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번이죠. 어김없이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세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래요. 맞지? 삼각형을 안 이루려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케이스,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죠? 세 개가 다 평행하는 케이스죠.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셋 중에 두 개가 평행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이렇게 놓고 풀면 우리가 좀 풀기 어려워요. 왜? y는 이렇게 정리돼야 편하잖아. 그러니까 식을 좀 바꿔보자. 첫 번째는 y는 x-4, 두 번째는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지막 세 번째는요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됐겠네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첫 번째 케이스는 물 건너갔습니다. 맞지? 왜? 얘랑 얘랑 기울기가 벌써 다르잖아. 두 번째는 가능하지. 뭐예요? 둘이 기울기가 같으면 되니까 얘네들은 기울기가 벌써 다르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아도 괜찮겠죠. a가 1이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얘랑 기울기가 같아도 괜찮아요. 아, a 값은 몇이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관전 포인트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의 교점을 찾아보자. 맞죠? 그래프의 교점은 뭐랑 똑같아?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얘는 x-y는 4라는 식이고요. 실제로 식을 정리한 거죠. 두 번째는요. 얘는 어떤 식이지? 2x 플러스 y는 6이라는 식이니까 둘을 더해버리시면 3x가 얼마입니까? 3x가 10. x는 3분의 10이네요. 3분의 10. y는 얼마예요? 3분의 10을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y 값은?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 풀려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지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3a분의 10 마이너스 a분의 1 하신 게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이제 2가 나오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네요. 값. 맞죠? 따라서 통분하시면 얘가 얼마예요? 3a분의 10 마이너스 3. 맞죠? 따라서 3a분의 7이네요. 7. 따라서 3a분의 7 이퀄 3분의 마이너스 2랑 같으니까 양변 x좌끼리 곱하기 서로 똑같다. 다시 말하면 21 이퀄 마이너스 6a니까 a 값은 얼마입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2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맞죠? 따라서 모든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을 모두 더한 값이니까 정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마지막 케이스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 AB의 Y절편, 오케이, AB의 Y절편인 D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몇 등분한대? 2등분한대요. 값. 맞지? 이런 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선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 케이스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양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의 길이도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Y절편을 지난다 그랬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잘 봐요. 일단 이 두 점을 줬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두 점을 줬다는 건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맞죠? 실제로 해볼까? 기울기니까 여기서 얘 빼시면 6분의 여기서 얘 빼시면 마이너스 2.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쵸?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한번 써보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라고 하신 다음에 아무 점이나 대입하시면 되겠지. 4를 대입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b가 1이 나와야 됩니다. 값. 그러니까 b는 얼마예요? 3분의 7이겠네요.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3분의 7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말하면 식을 세워보시면요.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시작해보시면 요 직선을 쫙 그었을 때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몇이 돼야 돼요? 절반이 되면 된대요. 그럼 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어떻게? 요 길이 얼마예요? 5에서 1 빼니까 4죠. 이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4에서 이 마이너스 1 빼니까 6. 다시 말하면 전체 넓이가 12가 돼요. 삼각형의 넓이가요. 그러니까 넓이를 2등분했다는 건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6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되게 쉬워져요. 왜? 잘 봐. 요 가로의 길이는 나왔거든요. 가로의 길이가 4예요. 4. 그치? 여기서 요 길이가 4야. 4.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 돼야지 6이 됩니까? 요거를 h라고 해볼까?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h가 3이면 돼요. 3이면. 요 길이가 3이면 됩니다. 3. 그럼 끝났네. 어떻게 해주면 돼? 1에서 3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 4,4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0,3분의 7과 4,4를 지나는 직선일 겁니다. 그쵸?
따라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기울기를 구해볼까? 여기서 얘 빼면 4분의, 여기서 얘 빼면 4 빼기 3분의 7이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5가 되나요? 다시 말하면 12분의 5가 기울기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y는 12분의 5x인데 아까 기울기에 y절편이 3분의 7이니까 3분의 7, 요거 나오겠죠. 요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정리해 달라는 거죠. 따라서 양변에 12를 곱하시면 5x 마이너스 12y 플러스 28은 0이라는 값이 정답이 될 거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있으면 서술형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에서 A, B를 바꿔놓고 풀었더니만 2라고 3이 됐다. 그 말인 거네. 아까 풀어봤던 문제인 거죠. 비슷하게. 자, A, B를 바꿔놓고 풀어보자. 2BX 플러스 AY는 1. 밑에 것도요. AX 플러스 2BY는 마이너스 5 이렇게요. 맞죠? 그리고 나서 몇을 대입해? 1,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1을 넣고 3을 대입해 보는 거니까 얘는 3A 플러스 2B는 1이고요. 밑에 것도 X에 1을 넣으니까 A 플러스 6B 이퀄 마이너스 5네요. 값. 괜찮죠? 저는 뭐 어떻게 볼까? 밑에 거를 3배 할까요? 3배. 3A 플러스 18B는 마이너스 15. 따라서 얘랑 얘 빼시면 되겠네. 빼게 되면 마이너스 16B 이퀄 16이 되니까 B가 1이네요. 그렇지? B가 1이니까 1 넣으시면 2니까 A는 얼마입니까? A는 A 값은 1 넣어봐. 1 넣으면 2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값? 33에 아니죠.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대입해 볼까? 대입해 보시면 1을 넣으시는 거니까 얘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을 넣으시면 2b 플러스 3a가 1. 마찬가지 방식으로 1을 넣으시면 a 플러스 6b 6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a가 1이고 b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a가 1, b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원래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2x 마이너스 y는 1. 마찬가지 a에 1을 넣는 거니까 2y는 마이너스 5고요. b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값. 괜찮으시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값은요. y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입니다. 얘도 거속시에 대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둘레의 길이가 2.4km인 호수가 있대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호수가 있는데 얘가 둘레가 2.4km래요. 값.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재민이와 소라가 같은 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속력으로 일정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대. 포인트는 여기네. 한 명은 절로 튀어나가고 한 명은 일로 튀어나갔다는 소리인 거죠. 맞죠? 딱 보니까 분이 나왔어. 시속인데 맞지? 어떻게 바꿔? 60분의 15시간. 다시 말하면 얼마? 4분의 1시간으로 바꾸신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이 재민이를 A라고 할까요? 오케이. 재민이. 얘를 재민이라고 해서 얘의 속력을 X라고 하고 B를 소라라고 해서 소라의 속력을 Y라고 합시다. 괜찮으시죠? 반대로 돌았다는 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온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거리는 뭐지? 속력 곱하기 시간. 오케이. 얘가 간 거리는 4분의 1시간 동안 4분의 1x가 될 거고요. 소라가 간 거리도 4분의 1y가 될 겁니다. 따라서 둘을 더해버리시면 얘가 얼마래? 2.4km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같은 방향으로 갔대요. 같은 방향. 얘도 일로 튀어나갔어. 이렇게 B도.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 쇼트트랙 아시죠? 한 사람이 빨리 가서 나머지 한 사람을 따라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간 사람. 맞죠? 그럼 소라가 늦게 간다 그랬으니까 재민이가 간 건 40분이니까 얘도 얼마? 3분의 2시간 이렇게 맞죠? 따라서
재민이가 간 거리에서 소라가 간 거리를 빼신 게 몇이다? 2.4km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는 거지. 맞죠? 따라서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 연립방 형식은 양변에 3을 곱하시고, 그러니까 x값은 얼마? 계산해 보시면 6.6이 나온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y값은 이제 3이 나와서 y는 3이 정답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23번입니다. 자 A, B에 관한 식품이 있는데 이 두 식품은 50g이래요 지금. 두 식품 50g에 대한 칼륨의 양과 단백질의 뭐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 포함된 칼슘의 양의 합이 27.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쉽습니다. 얘 xg, yg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괜찮으시죠? 근데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 뭐죠? 얘가 50g에 대한 양입니다. 50g에 대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지금 27.2g이 되려면 g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 그렇죠. 모두 50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50으로.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칼슘의 양은 0.6 나누기 50. 얘도 얼마? 0.8 나누기 50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얘가 0.012가 될 거고요. 이 값은 0.016이 될 겁니다. 괜찮죠? 이제 얘가 뭐야? 1g당인 거지. 1g당. 오케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슘의 양이 27.2g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012x A에 관한 칼슘 양이겠죠. 플러스 0.016y 이 Bg, 그러니까 B식품에 대한 Yg의 칼슘의 양인데 요거의 합이 27.2가 돼야 된다는 식을 하나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의 가격이 B 가격의 3분의 2가 됐대요. 3분의 2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가격도 어떻게 해주면 돼? 얘도 50g에 대한 겁니다. 지금 값. 맞죠? 그러니까 얘도 나누기 얼마? 50. 얘도 나누기 얼마? 50. 이 문제는 1g으로 바꾸신 다음에 풀라는 문제인 거죠.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어주시면 돼? 실제로 해보자. 50분의 280 곱하기 x. 이게 A식품의 가격이겠죠. 그 다음 플러스 50분의 630y. 이거에 대한 가격인데 얘 가격. A 가격과 B 가격인데 A 가격이 B 가격의 3분의 2니까 여기다가 3분의 2 곱한 게 둘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x값이 1200, y값이 800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묻는 거는 xy의 정답이 아니라 이거지. 두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의 합입니다. 단백질의 양의 합. 맞죠? 단백질의 양의 합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똑같습니다. 단백질은 또 13 들어있다는 거잖아. 13.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면 돼? 1200 곱하기 퍼센트죠. 이번엔 퍼센트 100분의 13 플러스 800 곱하기 100분의 8 하신 게 A가 될 거고요. 그치? 두 번째는 뭐래? 두 식품의 가격의 합이 또 B1이래요. 값. 괜찮으신가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B도 어떻게 돼? B도 1200 곱하기 얼마? 50분의 280 플러스 800 곱하기 50분의 630이 B가 될 거여서 이제 A, B를 정리하시면 정답을 얻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A 값이 220 나옵니다. 220 나오고요. B 값이 16,800이라는 아주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의 정답은 2를 더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22 더하기 168인 얼마입니까? 192. 이 문제의 깔끔한 정답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계산이 어려울 뿐이지 뭔가 특별한 스킬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하신 거는 뭐야? 50g에 대한 거니까 1g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풀이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4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이 A, B점이 있겠어요. 지금 A, B점이 있는데 이 Y는 A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래요. 맞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 요런 상황인 거죠. 지금 값. 그러니까 이 Y는 AX 플러스 6은 A 거와 관계없이 항상 0,6을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4,3이랑 3,-3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지날 때랑 요렇게 지날 때의 사이로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 하시면 돼? 4,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해보자. y는 ax 플러스 6에다가 4,3을 대입하시게 되면 4a 플러스 6이 3이니까요.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겁니다. 아, 이 상황이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두 번째요. 이제는 3, 3을 대입하시게 되면 이제 3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네요. 아, 이 값이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범위는 a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얘가 얼마?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니까 문제에서 묻는 거는 q분의 p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정답 얼마?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두 일차함수가 있는데요. y는 5x-5와 y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어요. 오케이. 얘가 만나는 점이 a네, 교점이네요.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이 b점을 잡아보자. 얘가 0 되려면 얘는 1,0이고요. 그쵸? 얘가 0 되려면 뭔지 모르겠어요. 맞지? 어쨌든 확실하게 뭔가 있긴 있겠지. 얘가 얼마입니까? 실제로 구해보시면 mx 플러스 n이 0 되는 값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n분의 n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이때 문제는 얘의 넓이가 얼마래? 35래요. 35. 얘 넓이가 얼마라고? 35라는 겁니다. 값. 이해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거는 실제로 35가 나오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C점은 얘인데 얘가 딱 보시면 8이래요. 8. 얘가 8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요 길이는 8에서 1을 뺀 7이 될 겁니다. 7. 그럼 끝났습니다. 넓이가 35가 나오려면 삼각형에서 높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됩니다. 12 값. 그러니까 5x-5 값이 10이 되게 하는 x값. 그 말은 얘가 3,10이라는 소린 거네요.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y는 mx 플러스 n 값인데 여기에 3을 넣으면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보자. 3m 플러스 n이 10이다.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얘가 성립하잖아. 마이너스 n 이퀄 8m입니다. 8m. 다시 말하면 n은 얼마야? 마이너스 8m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보자. 그러면 3m 마이너스 8m.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5m이 얼마야? 10. 그러니까 m은 얼마다? 마이너스 2겠네요. m이 마이너스 2면 n은 얼마예요? 16이 될 겁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둘이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 m 플러스 n은 14가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대방중 2학년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시험 점수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